코일 스프링의 처지입니다. 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코일 스프링이 이렇게 있어. 코일 스프링인데 여기서 어떤 P라는 힘이 가해져 가지고 여기서 늘어났을 때 요 일부, 여기서부터 요만큼 일부를 띄워온 것이, 이게 바로 요만큼 띄워온 것이 바로 여기서 DL만큼 띄워왔어, 거리를. 그래서 일부를 떼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때 이루는 소선의 직경은 D, 이건 소선의 직경이죠, 앞에서 얘기한. 그 다음에 이것은 스프링의 평균 반지름이 되는 거죠. 이것이 2분의 D. 그때 띄워온 각을 보니까 한 D알파를 정도 각을 이루고 있다. 자, 이 상태 띄워왔는데 무게를 달면서 이게가 약간 변형이 돼서 늘어난 것이 이만큼 D 델타만큼 늘어났어요. 그때 이룬 각을 우리가 D 파이만큼 됐다. 자, 요만큼을 갖다 우리가 띄어서 보니까 여기서 이건 소선의 직경이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직경은 어디? 직경은 소선의 직경은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요 상태였는데 이것이 무게를 달면서 요만큼 길이에서 요만큼 변형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옮겨온 것이죠. 그래서 D델타만큼 변형이 일어난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처짐에 의해서 이 DL이라는 것이 D파이만큼 변형이 됐다. 이만큼 변형이 됐어요. 원래 상태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가 변형이 돼서 DL이 변형되면서 D파이만큼 비틀어졌어요. 그럼 전단 변형률 감마라는 것은 원래의 길이에서 요만큼 변형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건 2분의 D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D니까 이것은 2분의 D의 호도법에 의해서 이것이 뭐야? 각도가 D파이니까 2분의 D의 D파이, 즉 2분의 D고 요만큼이 벌어진 것이 D파이만큼 벌어졌다.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요거는 2분의 D의 D파이가 되는 것이죠. 이 호도법에 의해서. 자, 그래서 원래 글이 DL이었는데 DL에서 요만큼의 길이가 변형이 됐다. 그래서 그게 뭐야? 전단 변형률이죠. 우리가 전단 변형을 얘기할 때 우리가 변형률에는 이와 같은 감마라는 것을 우리가 써서 우리가 설명을 했던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전단 변형률이라는 것은 이 전체 길이에서 이 변형된 길이가 요만큼 변형이 됐다라는 것. 그래서 그 길이가 이와 같이 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DL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쓰냐? 호도법에 의해서 이 DL이라는 것은 이것과 이 각도가 이루는 거리다라고 해서 바로 DL은 요것과 요것의 곱이죠. 2분의 D의 D 알파가 된다. 그래서 그대로 요것을 대입을 해서 보니까 정리하니까 2분의 D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D 알파 D분의 D 파이.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짐 DL이 D 파이만큼 해서 비틀어진 경우 전단 변형률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쓰면 감마라는 것은 D의 D 알파 D의 D 파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뒤로 넘어가면 아까 여러분들 전단 변형이라고 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수직응력일 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쓰는 거는 시그마라는 것은 탄성 개수, 그 다음에 이것의 변형률 이렇게 되는데 전단일 경우는 전단 탄성 개수와 전단 변형률의 곱이 바로 타우T 전단 응력이 된다라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재료교과에서 배웠죠. 자, 근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뭐예요? 감마라는 것은 바로 이 요소가 감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갖다 우리가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후쿠의 법칙에서 나타나는 전단 응력은 전단 변형률과 그 다음에 전단 탄성 개수의 곱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난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틀림에 의한 전단 응력을 갖다 우리가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 기억이 나죠? 요거 기억나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다. 전단 응력이 이렇게 나타났다. 즉, 이것이 바로 이 요소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과 이놈이 동일하다. 즉 1과 3이 등가이다. 이거 그대로 쓰면은 이것과 이것이 등가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D파이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D파이로다가 이제 묶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정리할 거 정리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쓸 수 있냐? 분자에는
8배의 PD 제곱 분모에는 G 파이 D 4승의 D 알파 이 각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즉, 요 파이하고 알파는 뭐냐? 요건 소선이 변형돼 이루어지는 각도고, 요것은 우리가 똑 떼어온 스프링에서 일부를 떼어왔을 때 그 각도를 D 알파라고 보는 거죠. 그럼 코일의 처짐량 우리가 D 델타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 그림에서 이거 D 델타라는 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이게 미미합니다. 아주 작게 미네. 자, 요 처짐량 D 델타라는 건 호도법에 의해서 이것과 요 각도를 갖다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D 델타라는 것은 2분의 D에 D 파이를 갖다 곱해준 것이 요 길이 처짐량. 약간 원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호도인데 이것이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D 델타는 2분의 D 파이. 그게 바로 이거예요. 미소 처짐량. 여기서 D라는 것은 미소 처짐량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떼어왔을 때 처짐량이죠. 그 처짐량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근데 위에서 D파이라는 것이 뭐야? 바로 이놈이야. 그걸 그대로 어디다가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니까 이와 같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전체 스프링이 이만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 똑 떼어왔을 때 처짐량이 얼마냐면 처짐량이 D 델타만큼 D 델타만큼 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체 스프링 쳐진 건 어떻게 돼? 델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이 됐을 때 델타만큼 쳐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알파의 변형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의 권수 각도로 따지면은 요것이 나타나는 각도가 미미한 각도 D알파인데 이게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되냐? 2파이 한 바퀴가. 근데 권수가 만약에 n개면은 몇 개까지 했나요? 한 개의 권수가 2파이 회전한다면은 n개의 스프링 회전 코일에 묶여 있다면은 감겨 있다면 바로 2파이 n이라는 각도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알파라는 이 델타라는 것은 미소만큼 띄워왔을 때 아까 여기 스프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요만큼 띄워왔을 때 변형이 어떻게 되냐면 D 델타만큼 쳐지고 그때 변한 각도 이것이 얼마냐? 각도 이것이 DL일 때 여기서 변한 D 알파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한 바퀴 돌면은 요 한 바퀴 돌 때는 한 바퀴가 되니까 2파이가 되는데 이것이 몇 개가 있어? n개의 권수가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결국 미소량을 띄었을 때는 요거로 나타나는데 미소 처짐량과 미소 그 각도 띄어온 각도가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디까지 봐야 되나?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는 델타가 얼마큼 되냐 이거죠. 그때는 그 델타만큼 볼 때는 전체 처짐량이니까 이거 전체 스프링 코일의 각도니까 2파이의 n이 된다. 그래서 각각을 여기서 요거는 델타까지 요거는 2파이 n까지 각도를 갖다가 적분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적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위에 있는 이 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제로에서 델타까지 요거는 제로에서 2n 파이까지 요거까지 갖다 적분해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그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분해 주면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서 적분해는 2를 적분하니까 델타인데 1에다가 제로에서 델타. 요것은 어떻게 되냐? 요건 상수니까 G 파이 D 4승 4PD 3승. 그것도 1인데 어디서 제로에서 2n 파이다. 그럼 이게 뭐냐? 델타는 G 파이 D 4승분의 4PD 3승의 2n 파이. 뭐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로부터 적분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 델타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냐? 델타라는 것은 4p d 3승의 2파이 n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는 g 파이 d 4승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파이 없어지네요. 파이 없어지니까 여기서는 GD 4승 GD 4승분의 여기가 8이 되네요. 8
D3승 N P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이것이 뭐냐? 델타라는 것이야.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소선의 그 관계로부터 이렇게 얻어냈는데 일반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P와 델타와 K 관계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아주 유추할 수 있는 건 델타는 뭐다? K분의 P다. K분의 P다. 근데 A와 B, 요것이 A, 요것이 B다. 그러면 요것과 요것이 같다. 1과 2가 같아. 왜? 요것도 델타, 요것도 델타니까. 표현한 방법이 다르지만 요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GD 4승분의 8 D3승 N P 이것이 K분의 P가 된다. 그럼 PP 없어지겠네요. 그럼 얘는 바뀌어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 보면 여기 약분된 역수가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GD 4승 그 다음에 여기가 8 D3승 N 이런 관계를 띈다 알죠. 자, 여기서 보니까 이것은 하중과 처짐량 그런 관계가 없다. 고유상수 그 스프링의 상수라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보면은 스프링의 직경, 권수, 그 다음에 탄성 개수, 소선의 직경에 의해서 이와 같이 K 값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하중 P가 작용해 델타의 처짐이 발생됐다. 아까 얘기한 여기서 P라는 것이 해가지고 여기가 델타인데 P는 K 델타 이렇게 쓸 수 있었다 이거죠. 자, 여기서 에너지라는 것 여기서 나타나는 탄성 에너지 늘어났으면 에너지가 있으면 에너지가 발생하죠. 원래 돌아가는 성질 요만큼 늘어났다. P가 이만큼 가해서 이만큼입니다. 그럼 요 밑에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적분한다 그러면 요 직선의 면적을 적분해 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인테그랄 제로에서 델타까지 에너지 U는 뭐를 P를 요 직선이 뭐야? K 델타를 D 델타로 적분해 준다는 거죠. 그럼 요거 해주면 여러분들이 2분의 1의 K의 델타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K 델타가 뭐예요? P는 K 델타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냐? 바로 2분의 1 K 델타 제곱을 다시 요거 좀 안 쓰고 K 델타니까 이것은 2분의 1 PD죠. 2분의 1 P 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왜? P가 K 델타니까 이것과 이것이 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U라는 것은 다시 한번 쓰면은 K 델타로도 다시 K 델타 제곱 2분의 1 K 델타 제곱으로 쓸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2분의 1 P의 델타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 한번 간단한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선의 직경 아까처럼 소선의 직경이 2mm 코일의 지름이 8mm 이런 상태다. 자, 그때 작용하는 그 힘은 3kg 포스다. 권수 스프링이 10개의 회전으로 감겨져 있다. 이럴 때 코일 전단 탄성 개수 G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상수 K를 구하시오. K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오겠다? D4승 G 8D3승 N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2의 4승 그 다음에 G가 2.9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는요. 8배의 D가 얼마? 8의 3승 곱하기 N이 10개의 권수니까 10 이렇게 됐대요. 이것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대강 계산하면 0.113 kg force per millimeter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걸 미터 단위로 하면 뭐 1000분의 1이니까 113 kg force per meter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단위로 환산한다면. 그럼 처짐량 델타는 어떻게 되냐? 처짐량 델타는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K분의 P. 왜? P는 K 델타니까 여기서부터 델타는 이렇게 쓰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구했어요. 0.113분의 P라는 것은 얼마? 3. 이건 26.5 밀리미터 이렇게 된다. 탄성 에너지 U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배웠죠?
이것은 2분의 P 델타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것은 2분의 P는 3, 델타는 26.5. 이렇게 계산하니까 39.7 kg 포스의 밀리미터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면 U라는 것을 또 어떻게 쓸 수 있다? 2분의 1 K의 델타 제곱 이렇게 쓴다. 2분의 1의 K라는 것은 얼마? 0.113. 그 다음에 델타가 얼마? 26.5. 이것의 제곱. 이것을 계산해도 아마도 39.7 kg 플러스 밀리미터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거죠.